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문 분석이 낯설거나 구문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 저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꼼꼼한 버전으로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습해보는,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조금 구문 분석을 할 때 제 나름의 룰에 맞춰서 좀 찍찍 긋고 막 그냥 하는 편이었는데 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룰은 나중에 고1 3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회색은 기본 구문 분석, 저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찾는 게 구문 분석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랑 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해 준다든지 혹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관계제를 이끌고 있다든지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건 진한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 대절 같은 거 안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새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좀 편의를 위해서 연한 회색으로 표시를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란색 이 색깔은요. 예를 들어서 expect 목적어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expect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걸 제가 몰라서 체크를 하고 싶으면 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둘 거예요. 단어나 수거 새로운 거 나오고 아는데도 이 문단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좀 헷갈렸다 하는 건 이 연두색으로 체크를 해서 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은 답에 유용한, 답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이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if나 뭐 when 같이 주절과 종속절을 나눠주는 문장의 두 개를 연결해 주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은 네모로 해줄 거고요. 문단 전체로 봤을 때 however, but처럼 역접으로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친구들은 세모로 아니면 뭐 게다가 in addition, 뭐 additionally, 뭐 in short 요약하건대 이런 식으로 문단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는 순접의 접속사들은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 괄호 형태는 뭐 수식 구조 있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긴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앞에 선행사를 꾸며준다든지 이런 수식의 구조는 괄호로 표시를 할 거고요. 이 square bracket이라고 하죠. 각진 괄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들은 긴 주어나 긴 목적어 같은 거가 있죠. 그런 거를 체크를 해줘서 저희가 문장 전체를 볼 때 조금 인식하기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룰을 제가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룰을 만들어서 구문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에서는 외국어에서는 항상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지금 단어 사전을 띄워놨는데 단어 사전을 계속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해설에 붙어있는 단어를 참고해도 좋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문법적인 활용도 같은 건 단어 사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단어 사전에서 그때그때 찾아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 사전 찾는 연습이 제대로 되신다면 단어가 조금 더 눈에 많이 익숙해져서 단어를 외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어를 따로 단어장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구문 분석하면서 단어 찾은 거 여기 지문에다 표시를 하고 지문을 계속 다시 공부하고 보면서 단어가 저한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단어 외울 수 있구나 참고를 해주시고 진짜 본격적으로 구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very selective materi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자, 여기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모르는 학생으로 빙의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지금 동사 후보가 두 개가 있죠. is concerned 부분도 있고 become도 있는데 in which가 나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그 안에 있는 동사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뒤에를 너무 두껍네요. 요렇게 괄호를 쳐주고 그럼 heritage 유산이 주어고 is concerned with the ways 이게 동사겠구나. 그리고 concerned 하면은 저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단어 뜻을 아는데 유산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단어가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앞뒤를 붙여서 수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is concerned with는 뭐뭐에 관련이 있는, 관심 있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뭐에 관련이 있다가 여기서는 적절하겠죠. 유산이 뭐 관심이 있는 것보단 관련이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유산이 어떤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리고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문법적인 거 체크를 해주시고 very selective materi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여기까지가 그러면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겠죠. 그리고 become이 동사가 되고 resources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굉장히 선별적인 물질적인 artifacts 하면은 인공물, 뭐 유산 이런 거죠. 그리고 mythology 하면은 신화 이런 거고.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유산이나요, 신화나 기억이나 전통, 매우 선별적인 그런 것들만이 현재의 자원이 됩니다. 지금 유산은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현재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이 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다 싶어서 체크를 해둘게요. 영어는 두괄식으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문단 맨 위에 토픽이나 요지를 말하는 센텐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첫 문장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The contents, The contents,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 are selected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라서니까 이 앞에까지 우선 끊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ents 어떤 내용이나요, 해석이나 representation은 뭐 표현 묘사 이런 뜻이죠. 표현 묘사. 근데 어떤 자원의 표현 묘사는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거 지금 수동태가 됐구나, 선택된 거구나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자원의 내용이나 표현이나 해석 같은 거는요, 뭐에 따라서 선택이 되냐면 the demands of the present 현재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미콜론이 나오면은요, 이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거구나, 이거 뭔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n image past provides resources for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 여기도 지금 동사 후보가 2개가 나왔지만 뒤에 대시 나왔죠. 뭔가 얘가 뭔가 이렇게 이 앞에 유산을 꾸며주겠거니 싶어서 저는 이 앞에 past까지를 주어로 잡고 이 뒤에 provides를 동사로 잡고 resource는 목적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대절로 heritage를 꾸며주겠거니 하고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석을 해보면 상상된 과거는요, 뭘 제공하냐면 유산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유산이란 거는요, 상상된 미래로 전달이 되는, 미래에 그렇게 전달이 될 그런 유산이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상된 과거가 어떤 유산에다가 자원을 제공해 주는데 그 유산이라는 건 사실상 상상된 미래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유산이 단지 과거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뭔가 연관이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잡고 문장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ollows too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자, it follows too, 뭐가 따라온대요. 뭐가 따라오는 걸까요? 대절 이하가 이 follow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대절 뒤에는 문장이 나올 테니까 끝까지 다 체크를 해봐 주시고 이 안에서 한번 주어 동사를 찾아볼게요.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나왔으니까 이 앞에까지가 주어겠구나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 기억과 전통의 의미들이나 기능들은요, 현재에 define, 정의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수동태로 정의되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근데 사실상 여기서 문장을 보니까 이게 메인 어떤 중요한 얘기고 갑자기 그것은 또한 따라온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이 대세 내용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런 게 또한 따라온다 라고요. 혹은 이런 거 혹시 수거 없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단어 사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it follows from it that 뭐 이런 거 it follows just that 이런 식으로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저는 이거 볼 때 그 뭐라 그러지? 여기 위에 word idiom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래에 이런 meaning이나 혹은 예시 같은 거 봐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뭇이라는 것이 되다, it follow 자체가 뭐 따라오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뭐뭐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 뭐뭐라는 결론이 나오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 어휘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만 제대로 해석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현재에 의해서 그 의미나 기능들이 정의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적이나 유산이나 전통 같은 건 다 과거에 있는 일인 것 같은데 현재가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Further, 게다가요. 지금 문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순접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줄 건데 예쁘지 않아서 다시 쳐보겠습니다. 게다가요. 유사는 매우 관련이 있다. 지금 또 이 친구 나왔죠. 자, is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의미에 더 관련이 있대요. 뭐보다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인공물, 가공물보다요. 유산이 의미와 더 관련이 있다. 지금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저는 문법적으로 비교급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줄 거고요. 의미가 더 중요하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래를 더 살펴보시면 It is the former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to the latter and explain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자, 그거는요. 전자래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선 벌써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고 전자인데요. 뭐냐면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to the latter. 여기까지가 우선 끊기겠죠. 동사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and로 여기 동사 하나랑 여기 동사 두 개 연결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복수형 동사가 give고 explained 복수형 동사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is는 단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전자가요. 문화적이거나 혹은 재정적, 금융적으로나 가치를 후자에게 주는 그런 거래요. 이거를 지금 저는 딱 봤을 땐 뭔가 대시 나오니까 이게 관계대명사로 former를 꾸며주는 거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이때 강조문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때 강조구문이냐면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거랑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모르시면은 우선 관계대명사로 수식하는 구조로 설명을 하셔도 해석을 하셔도 큰 해석의 틀에는 무리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앞에 이 주어 동사랑 이 that을 지워봐요. it is that을 지워보고 이 앞에부터 쭉 뒤에 문장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The former give value to the latter. 하나의 문장이 제대로 완성이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인데 it과 that 사이에 이 the former, 전자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 앞뒤로 얘네들을 붙여서 바로 그 전자가요. 가치를 후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을 기억하고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전자랑 후자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앞에 문장에서 전자는 meanings고 후자는 material artifacts입니다. 선생님 왜 heritage가 더 앞에 있는데 이게 전자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동사가 복수형 동사죠. heritage는 단수고 meanings는 복수죠.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렬 구조가 주어가 아니라 그 비교하는 두 대상이 사실상 어떤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자, 후자를 얘네 둘로 판단을 하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요. 자,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게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인공물, 가공물에게 가치를 주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거래요.
자, 문법적으로 either A or B, A 또는 B 이런 거 그냥 한번 체크를 해왔고요. 만약에 give 같은 경우에 동사의 쓰임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give 무엇을 뭐뭐에게 이렇게 수요 동사라고 하죠. 원래 give 같은 거나 뭐 inform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 제공하다 이런 동사들은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집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말은 사실 안 외워도 되시고요.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볼 때 좀 편하겠죠. 자, 가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explain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무엇을 설명한대요. 지금 뒤에 그럼 무엇을이니까 explain에 걸리는 why부터 이 끝까지가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 목적어 속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왜 그들이 선택이 되어 왔는지요.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과거에 무한에 가까운 그런 과거로부터 왜 선택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바로 왜 그런 유산이나 유적들이 선택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보면은요,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나 유산이나 아니면 의미나 기억이나 전통이 있겠죠. 그 역사를 통틀어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국보나 보물로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유산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무한에 가까운 수많은 역사들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산들이라는 거, 그런 게 어떻게 선택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건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인공물, 가공품 자체가 아니라요. In turn, they may later be discarded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or even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s. 자, 이런 식으로 지금 4줄에 걸쳐서 문장이 나오고 있으면 멘붕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쉼표를 기점으로 우선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서 살펴보시면 좀 해석이 쉬워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선 이 앞에만 볼게요. In turn 하면은 뭐 차례로 내가 이런 뜻을 아는데 여기서 차례로가 맞는 걸까? 궁금해요. 한번 찾아보면 차례차례란 뜻도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결국 결과적으로가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단어를 체크를 해주고 나중에 보기 편하라고 색깔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문단의 전체 흐름상 결국 순접의 친구죠. 이거 동그라미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결국에요. 그런 유산이나 유적들은 아마도 나중에 discard 하면은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거죠. 지금 수동형으로 사용이 됐네요. 버려질 거래요. 아마 버려질 수도 있대요.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여기서 지금 얘가 동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그럼 as는 지금 접속사구나.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s는 뭐뭐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진 접속사라서 뜻을 모르시면 사전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재 사회의 요구가 바뀜에 따라서 아마도 나중에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Or even 혹은 심지어는요.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이전에 동유럽에서요. presently는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또 이렇게 찾아볼게요.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근데 저희가 as is 이런 거 잘 쓰지 않는 그런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뭔가 의미상 볼 때는 심지어는요. 지금 이전의 동유럽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문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오픈 딕셔너리도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as is often the case 뭐 일상 다반사지만 혹은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뭐 이쯤하게 실현 가능한 대로 최대한 as is technically feasible 뭐뭐 한 만큼 그냥 as is the case 뭔가 이게 비슷할 것 같죠.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더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이 색깔을 하고 내가 해석에 편하려고요. 마찬가지로 라는 식의 문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해둘게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지금 많이 쓰이는 구문 같은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예문에서 하나 그냥 추출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겠구나, 해야겠구나 해서 파란색으로 그냥 체크를 해봤어요. 이런 룰은 그냥 자의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심지어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약간 괄호를 쳐주고 조금 쉽게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되는 해석 부문인 거죠. 그냥 예시 같은 거니까요. 이전에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 자, 지금 when이 뭔가 접속사죠. 문장 내에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니까 when 언제 past 과거가 have to be reinvented. 다시 invent 하면 발명하다 이런 거죠. 재발명되어야만 할 때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구나.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가 재발명돼야만 할 때요. 그러면 이거는 as랑 when이 걸리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전체 문장을 다시 보면 결국에 그런 유산이나 과거에 선택된 이런 친구들은요. 나중에는 버려질 수도 있는데 자, 1번 언제요? 그 현재의 사회의 요구가 바뀜에 따라서요. 혹은 심지어요. 동유럽의 예시처럼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과거들이요. 다 재발명, 좀 더 급진적인 변화인 거죠. 그런 재발명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현재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유산들이나 유적들이요. 다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긴 문장이었지만 하나하나 끊어서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뜻은 간단했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자신감을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us, heritage is 자, thus 하면은 이와 같이 이런 뜻이죠. 이것도 문단의 큰 흐름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이와 같이요. 갑자기 커졌네요. 유산은 뭐뭐다 라는 건데 지금까지 쭉 보시면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의 유산이 선택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이 얘기하고 있는 건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의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책도 있어요.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에릭 홉스본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그런 책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경일의 지정이나 영국의 왕실 의례나 이런 것들은 다 전통이 창조된 거고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서 그런 상징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전통이 집중적으로 창조가 됐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현대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유산이라는 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의 그런 필요가 달라지면은요 그런 전통들이 사라질 수 있고 유산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사실 결론이죠.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유산이란 사회의 기억들이나 전통들의 어떤 집합이다. 아니죠. 선택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있는 거다. 자, as much as 뭐뭐 하는 것만큼이나 뭐뭐 하는 거다 라는 건데요. 유산이 지금 remembering 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discard 버려지고 있죠. 이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the future. 여기도 지금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 이런 문법 나오고 있네요. 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아니죠. 현재와 되게 긴밀한 관련이 있었어요.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A mirror ref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과거의 어떤 유산, 그런 인공물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금 근데 artifacts보다는 meaning이 더 중요하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초점이 지금 딴 데가 있죠.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의 디맨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거,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분사 이런 것도 보고 이것저것 문법을 파악을 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일부러 3점짜리 2019년에 했던 2020년 수능 3점짜리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봤는데, 만약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기만의 룰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틀린 문제나 혹은 풀면서 헷갈렸던 문제들은 이렇게 한번 구문 분석을 해보시고 제 구문 분석 영상을 보시면 진짜 실력이 쑥쑥 많이 느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긴 동영상이었는데 같이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